너무 쉽네요. 100억. 저 이미지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단체 17방의 대표 이호영입니다. 저희 17방이 일라이튼과 함께 17방이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저 개인을 인터뷰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을 전해드릴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하시기 전 17방이라는 단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7방은 2020년 5월에 처음 설립됐고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존엄한 자립을 돕는다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저희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전한 주거지와 또 자립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자립준비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 단어에서만 보면은 나도 청년인데 자립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정해진 용어입니다. 만 18세까지 이제 아동보호시설과 같은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다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을 기존까지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불러왔는데 약 한 2, 3년 전부터 이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만 18세가 되어 이제 아동보호시설 등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에게 안전한 주거지와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존엄한 자립이라는 저희의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선결 조건인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주거예요. 대학생활 하시면서 뭐 자취방 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소한 뭐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 돈을 뭐 부모님 지원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적정 주거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다 소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존엄한 자립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방을 먼저 드리고 그 방 안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은 좀 점차적으로 자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인 만큼 기부금이 단체 운영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주요 기부자 및 기부 현황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제공하는 사업이 주거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돼요. 저희가 매년 10명의 신규 자립준비 청년들을 선발해서 주거지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1인당 거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돈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기부금 원천의 대부분은 이제 BC카드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기관에 이제 펀딩 요청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에게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곳이 이제 BC카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BC카드와 17방의 합작 사업인 BC17방 이름으로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저희가 하는 사업의 80%에서 90% 사이의 재원은 BC카드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은 개인 기부자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자금을 보태주고 계세요. 제가 앞으로 좀 더 꿈꾸는 비전은 개인 기부자의 풀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기관의 의존도를 높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다수의 개인에게 비록 소액일지라도 많은 기부금을 받는 것이 단체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좋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라이튼과도 17방의 개인 기부자 풀, 특히 자립준비 청년이나 뭐 주거 빈곤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저희의 사업 활동을 알려서 기부자 풀을 확보하는 게 지금 대표로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뭐죠? 선물인가 이거? 이제부터 밸런스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앞에 있는 상자에서 질문지를 뽑아 카메라에 보여주신 후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밸런스 게임이네요. 선물이 아니라. 잠깐만요. 아찔한 금액이 나오는데 17방 지원금 1억 받기 대 그냥 100억 받기. 단 17방을 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억을 받고 이제 17방에 1억을 받는 게 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1억을 17방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내가 개인의 100억 받느냐. 근데 그 100억은 단 한 푼도 17방에 기부 못 한다 이거잖아요. 너무 쉽네요. 100억. 아니 뭐 이런 질문을 네. 저 이미지 날아가나요? 다들 공감하시는 오히려 여기서 뭐 17방 1억 선택하면은 바로 이제 진정성의 그 의심이 달리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17방만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건 좀 진지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인데 저희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게 저희 모토거든요.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원하는 곳에서 삶을 시작하지 못하세요. 특히 뭐 보육원 등 아동보육시설에서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임대주택 같은 옵션이 있겠죠. 하지만 임대주택은 대부분 땅이 뭐 있는 곳에 좀 건물을 짓다 보니까 뭐 역세권에서 먼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자립준비 청년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교통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뭐 걸어서 30분 걸리고 이러면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보증금이라는 한국의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모빌리티로 이동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게 직접 선택해서 함으로써 집이라는 고정된 하나의 부동산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증금이라는 유동적인 자금을 통해서 극복하는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17방에 지원하는 그 청년들은 임대주택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오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직장이나 가깝고 학교랑 가깝고 또는 본인이 가까이 살아야 되는 가족, 친구, 친척이랑 가까운 곳에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질문이네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좀 도움이 필요하고 힘든 상황에서 저를 만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를 기억한다는 게 어느 날 자신의 힘든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를 기억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은 그냥 조건 없이 자신을 믿어주고 좀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떠다니는 그 사랑이나 뭐 조건 없는 믿음 이런 가치들이 그냥 레토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내가 그 사람과 믿음을 받아봤어 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그 사랑과 믿음을 베풀 수 있고 또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 세상에 많이 널려있는 믿음과 사랑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십제방 대표로서 가지는 고민. 이거는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다 달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단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7방이라는 단체 이전에 17밥이라는 단체를 또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그 단체는 고유의 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을 탑재하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기부금이라는 건 결국 제 의지는 아니고 누군가의 선의에 의한 의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통제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의지, 선의들이 중단됐을 때 제가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요. 그래서 지금 그 조직을 확장시키기보다는 하방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좀 안 좋은 상황 또는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의 숫자 그리고 그 기간들을 좀 감당해서
더 많은 분은 돕지 못하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분들은 책임을 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도와드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뽑아볼까요 한번? 찝실방 마케팅을 계속해오는 일라이튼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17방이 거의 제가 약간 혼자 해온 단체거든요. 오랫동안 혼자 해왔고 혼자 고민하고 실행해왔던 조직인데 사실 되게 힘들 때 일라이트를 만났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10년, 20년 한다면은 번아웃도 올 것 같고 제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시점에 이제 일라이트를 만나서 이제 마케팅 파트너로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같은 팀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사실은 어떤 계약 관계에서 뭔가 일을 수행한다는 느낌보다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저희와 함께 동행해주는 파트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저의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하나의 집단이다, 인간 관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이제 실제로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개인 기부자 한 50명쯤 되시고 저희 뭐 단기성 기부자까지 하시면 90명 정도가 저희 이제 기부자 리스트에 들어와 계신데 그게 제가 그분들을 이제 모집하는데 사실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일라이튼 하면서 그 올해 초에만 거의 90명에 해당하는 새로운 그 잠재 후원자 리스트를 발굴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까지도 이렇게 저와 함께 내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는 내가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 같이 이제 좋은 의도로 함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17방을 운영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 지금 제 머릿속에 딱 하나 스냅샷으로 떠오르는 게 재작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자립준비 청년 중에 한 분이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되게 초년생처럼 이제 극단 막 이제 들어가서 연습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좀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뭐 금융교육, 요리교육, 정서지원 교육을 하는데 거의 못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 보통 면접 볼 때는 대부분 이제 전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딱 이제 갑자기 안 오셔가지고 너무 좀 마음으로 좀 섭섭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못 오시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극단원들과 함께 연습을 단체 율동이나 활동 노래 연습을 하는데 빠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그분이 또 꿈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 길을 응원해 드리는 게 맞아가지고 제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했지만 또 마음으로는 좀 섭섭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딱 저에게 카톡으로 본인이 첫 무대에 서는 그 예매 티켓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50% 할인되는 티켓으로 지인 딱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감사했고 일단은 저를 초대해 주셨구나 본인의 첫 공연에. 그리고 제가 또 혼자 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무대가 저한테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티켓을 일단 10개를 샀어요. 그냥 10개를 그냥 무작정 딱 사놓고 사실 그 응원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서포트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10개를 산 다음에 제가 주변 지인에게 갈 사람 모집을 했어요. 제가 이 17방이라는 일을 하는 걸 아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저희 아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제 같이 가자 해서 결국에 9명을 제가 금방 모았습니다. 그래서 9명과 함께 당시 이제 서강대학교 이제 그 내에 있는 소극장, 대극장 뭐 어디서 저희가 같이 단체 관람을 쫙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너무 멋지게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딱 극단원들이랑 정말 오하이어를 딱 맞춰가지고 노래도 완벽하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로 단 하루도 빠질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고 제가 그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딱 그 연극을 보는 순간 마음으로까지 쫙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에 좀 한층 더 다가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희 9명이 다 이제 신촌에 있는 맥주집에 가서 치맥을 했죠. 근데 뭐 제 아내도 있고 뭐 제 학생도 있고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수업 들었던 학생도 있고 또 제 그냥 친구도 있고 하는데 또 저희가 같이 하는 자립준비 청년도 있었어요. 되게 다른 구성으로 9명이 있는데 이 서로 다른 9명이 다 한마음으로 이제 그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와줬다는 게 너무 좀 기뻤어요. 저희가 공연 끝나고 다 꽃다발이랑 하나씩 조각 케이크랑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 기억이 남고 또 그분에게도 아마 이제 서울 처음 올라오셔서 이제 연극
첫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응원해주는 17방 식구들이 있다는 게 그분의 인생에는 좀 응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뿌듯했고 행복했어요. 네. 이번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방치는 플러스 그 이유인데 다 기억나고요. 근데 오히려 방친이 이제 17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 그 방친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방친 30명 정도가 있으신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에게 지원했으나 방친이 되게 희망했으나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의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처음 딱 시작할 때 2021년 그때도 정말 하는 게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개시를 하고 이제 신청자를 받고 있었던 때였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 한 20살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보육원에서 보통 나오면 퇴소할 때 국가에서 자립 정착금을 1,0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근데 그 돈을 이제 보통 본인이 앞으로 보육원 퇴소 이후에 살게 될 집에 쓰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또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친어머니, 친모가 이제 접근해가지고 그 목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해서 그동안 좀 미안했다. 이제 앞으로 좀 다시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그 어머니와 함께 원룸을 구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노숙을 하게 된 상황이셨고 제가 그 사연을 듣고 당연히 이제 뽑아서 방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지금 잘 살고 계시겠지만 좀 제가 연락도 못 연락을 뭐 사실 와이파이가 끊기고 뭐 데이터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못 하긴 했는데 지금도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지만 항상 마음에는 이제 걸려 있는 분이고 또 그런 분 꼭 그분은 아니지만 그분으로 어찌 보면은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상황을 제가 이해하고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질문이 이제 밸런스 게임인데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이제 한양대 교수 17방 대표. 제가 17방 대표를 하면서 한양대에서 또 겸임 교수로 지금 한 3년째, 4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솔직해도 되는 거죠? 네네. 저는 한양대 교수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17방 대표로 좀 힘들어요.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또 제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연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제가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인간 이호영으로서 좀 지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평생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좀 아찔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소한 20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저희 자립준비 청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출산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1살이잖아요. 그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는 제가 뭔가 적어도 그분에게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냐에 대해서는 좀 많이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일은 정말로 제가 스스로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 자체에서 정말 희열을 느끼고 그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라면 평생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제 17방도 제가 그 자체에서 또 에너지를 얻고 또 희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7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17방은 네모이다. 대표님께 17방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17방 네모다. 그 네이버 그 지식인 그런 거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17방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이호영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했을 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제가 좀 더 추구하는 바는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 설립하고 운영했던 17밥이라는 것도 그렇고 17방이라는 것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연속성 있게 이렇게 해오는 이유는 저만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제가 하는 일로서 제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17방은 저의 가치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트 화이팅! 17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